안녕하세요. 이생규장전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생규장전은 일단 제일 뒤를 먼저 봐야 돼요. 제일 뒤에 보면 핵심 정리가 있죠. 이 핵심 정리에 보시면 갈래에 이렇게 나와 있는 여기가 핵심어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고전소설, 한문소설, 정기소설, 염정소설, 명언소설, 시해소설 이거 다 배웠었는데 기억나죠? 현대소설, 고전소설로 구분했을 때 예전에 지어진 작품이란 뜻에서 고전소설이라고 하고요. 이 작품은 조선 전기에 쓰여졌기 때문에 한자로 적힌 한문소설입니다. 내용으로 따지면요, 귀신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전기소설, 기이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소설이고요. 귀신과 사랑하는 이야기, 시해소설, 또 귀신이 나오는 이야기, 명언소설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난관을, 세 번의 난관을 무릅쓰고 사랑을 이어가요. 그래서 염정소설이라는 말도 씁니다. 성격은 사랑 이야기니까 당연히 낭만적이겠죠. 정기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기성, 그리고 결말이 어떻게 돼요? 다 죽죠. 그래서 비극성, 환상적이라는 얘기로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일단 등장을 하니까. 그래서 주제는요, 죽음을 초월한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특징은 비현실적이고 신비로운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게 그 금오신화의 모든 작품들의 공통점이기도 해요. 금오신화가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이야기라고 해서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우리나라 사람을 주인공으로 하고 동시에 또 이런 비현실적이고 신비로운 이야기를 소설에 넣어서 작품 작성을 하는 게 또 새롭게 등장을 했었거든요. 한문 문어체로 사물을 미화시켜 표현합니다. 그 사람을 말을 할 때 쓰는 구어체가 있고요. 글자로 쓰는 문어체가 있는데 이 작품은 한문으로 또 글로 쓰여지고 예전 작품이다 보니까 한문으로 된 문어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물을 미화시키는 건 똑같은 사물을 미사역으로 붙여서 예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를 읽어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또 장면도 굉장히 단순한 장면인데 아주 길게 묘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하죠. 작품의 중간중간에 고전 소설인데도 불구하고 운문인 시를 삽입을 하고 있어요. 이 시를 삽입을 하면 등장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고 또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을 할 수도 있으며 사건을 암시해요. 뒤에 일어날 사건을 암시하는 복선의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또 작품 전체 구조를 보게 되면 최랑이 죽기 전의 이야기와 죽은 후의 이야기로 이중 구조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죽기 전과 죽은 후의 이야기를 가장 크게 골격을 짓는 건 바로 세 번의 만남과 세 번의 헤어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프린트에 보시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럼 본문의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이생규장전, 김시습이 작성을 했죠. 송도의 낙타교 옆에 이생이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이생규장전 금오 신화에 나왔었고요. 금오 신화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 이 송도 낙타교에 이생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살고 있었어요. 나이는 18살, 풍채가 말쑥하고요. 타고난 재수가 비상하였습니다. 일찍이 국학을 다녔는데요. 길을 가면서도 시설을 읽고 다녔대요. 길을 가면서도 책을 읽을 정도면 이 사람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죠.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범생이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등장인물은 이생이고요. 인물의 성격 간단히 말하면 제자가인적인 인물이에요. 재주가 많고 얼굴이 빼어나게 잘생겼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떤 인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나요? 했더니 저희가 이걸 보고 얘는 좀 공부 열심히 하는 범생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판단을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장면이죠. 이렇게 등장인물의 성격을 알려주는 걸 얘기를 할 때 보여주기랑 말하기로 구분을 합니다. 그죠? 여기에 나타나는 것들은요. 등장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말하기의 기법으로 등장인물의 성격을 잘 얘기를 해주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서술자가 직접 자기가 생각하는 등장인물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상상의 여지를 주지 않죠. 단호하게 딱 이렇습니다 하고 알려주고 있어요. 뒷부분도 볼게요. 선중리에 지쳐있는 집안에 최씨성을 가진 처녀가 살고 있었어요. 역시 이제 그 처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나이는 15살이었고요. 조금 어리네. 맵시가 요염하고 곱고요. 자수에 능해요. 옛날 사람들은 바느질로 수 놓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자수에 능했고요. 시도 잘 썼답니다. 세상 사람 여기 이렇게 해서 또 역시 최씨 처녀에 대해서도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풍자스러운 이공자여 정숙한 채낭자여. 이공자 누구예요? 이생을 얘기를 하고요. 채낭자는 누군데? 채랑을 얘기를 하죠. 그 제주의 그 얼굴은 먹지 않아도 배부르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두 사람이 선남선녀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등장인물 채랑이 등장을 했죠. 인물의 특징은 제자가인적인 인물, 재주가 많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세인들의 평가를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제자가인이라고요? 이 얘기하고 싶었어요. 계속 볼게요. 이생은 범생이었잖아요. 일찍이 책을 옆에 끼고 국학 학교에요. 갈 때마다 이 최랑의 집을 지나가는 거죠. 이제 좀 이렇게 둘이 썸을 탈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됐죠. 북쪽 담장 너머로는 바람에 간들거리는 수양버드 수십 그루가 둥글게 싸고 있었고요. 이생은 그 나무 아래서 쉬고 있었대요. 와,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 집에 봤더니 버드나무가 이렇게 쌓여 있었고요. 여기서 이생이 이렇게 쉬었답니다. 하루는 담장안을 엿보았어요. 이게 바로 규장. 작품 제목 이생 규장전의 그 규장이죠.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정원에는 벌들이 붕붕거리고 새들이 주저기고 있었습니다. 이 이생규장전이 원래 무슨 뜻이에요? 이생이라는 총각이 규장, 담장안을 넘어보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여기에 딱 나오네. 새들이 지저귀고 굉장히 예쁜데요. 그 옆에 자그마한 누각도 있었어요. 누각 한 채가 꽃숲 사이로 아른거렸대요. 이렇게 막 꽃이 막 피어있고 이 사이에 이런 누각, 정자가 있는 게 눈에 보였답니다. 구슬발이 반쯤 가른 누각에는 비단 휘장이 낮게 드리워 있는데 아름다운 한 여인이 술을 놓다가 수바늘을 멈추고 턱을 고이고 시를 엎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 깊은 곳의 성자에서 딱 앉아서 여인이 시를 읽고 있습니다. 홀로 사창이 기대니 창이 기대니 수놓기가 더딥니다. 속도가 안 나네. 꽃숲 속에 지저귀는 꾀꼬리 보면서 봄바람이 되었는데 부질없구나. 조용히 수바늘을 멈추니 떠오르는 상념하나. 이렇게 바느질하는데 속도 너무 안 나고 봄바람은 불어오고 마음은 심숭생숭한데 그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더래. 그 생각은요. 저기 가는 저성생 이생이에요. 네 집 도령일까? 푸른 길 넓은 띠 버들가지 사이로 비치네. 얘도 이제 아까 얘기했죠. 버들가무 사이에 누각 있는 것처럼 이생이 밖으로 지나가면 이 아이가 보기에도 버들나무 사이로 총각이 보이겠죠. 이 몸이 변해서 제비가 된다면 난 넘어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에서 시의 주제 나오죠? 앞부분에 봄인데 심승생숭 난 외로워요. 두 번째, 보고 싶어요. 단호박이죠? 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생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도대체 이 여자가 어떻게 시를 읊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생이 그 시를 들었어요. 멀리서 작은 누각이 보여요. 거기에서 여자가 바늘이죠. 바느질하는 걸 딱 멈추고 시를 읊는 것과 이 시신경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이생이 그 시를 듣고 자기 재주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이기지 못했어요. 이 한 시 쓰거든요. 얘기를 하고 싶거든. 그런데 그 집의 담장이 너무 높고 가파르고요. 정원이 깊숙한 곳에 박혀 있어서 서운한 마음만 품고 그냥 일단 학교로 갔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공부 다 했네요. 왜? 재주를 뽐낼 시를 써야 되지 않을까? 집으로 돌아올 때가 되었어요. 이생은 흰 종이 한 폭에 세 수의 시를 써서 기와 조각에 매달아 담장으로 던졌습니다. 그치? 이게 가벼우니까 종이에다가 돌을 묶어서 던졌어요. 딱 시의 내용 나옵니다. 무산은 첩첩한게 그 위로 솟은 봉우리는 형형색색 쌓여있네.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막 이렇게 막 둘러싸여 있대. 누구 말하는 것 같아요? 채랑의 그 누각의 모양 얘기하잖아. 고뇌하던 양왕이 그곳에서 잠들었네. 구름 되고 비가 되어 양대에서 만나보세. 하고 싶은 얘긴요? 나 너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 너 보고 싶다. 두 번째. 사마상녀가 탕문고를 깨어내듯 사모하는 마음이 이미 넘쳐 흘렀대. 난 이미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해. 금사빠. 담장 위에 만발한 붉은 도리화가 요염한데 복숭아꽃과 오이꽃이 요염하게 피었는데 바람 불어 꽃이 지니 흩어진 곳이 어디일까? 그 마음이 떨어지는 곳이 어디일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도 나에게 그 마음을 좀 떨어뜨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좋은 인연일까? 나쁜 인연일까? 헛된 인의 씨름에 하루가 한 해 갔네. 오늘 하루 종일 네 생각만 했어. 이거 좋은 인연일까? 나쁜 인연일까? 28자 시 한 수에 인연을 맺었으니 네가 아까 나한테 이런 시를 불렀잖아. 그 시에 우리의 인연이 맺어졌으니 남겨 어느 날에 신선을 만날까? 우리 둘이 만나질까? 이 말인 거죠. 시의 주제 만나고 싶어요. 난 너를 이미 뭐예요? 사랑해요. 난 너를 사랑합니다. 벌써 얘기를 했어요. 최랑의 집에 그 기와를 묶어서 던진 시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최랑이요. 시녀 향아 시녀 이름이에요.
시켜서 시를 가져오게 해서 시를 봤는데 이생이 쓴 시였어요. 그녀는 두 번, 세 번 거듭해서 글을 읽었어. 근데 얘들아 이거 봐. 마음이 즐거워졌대. 이 관심 있다는 뜻이죠. 마음이 즐거워졌어요. 그치 뭐 웬 남자가 나 너무 외롭고 심수생숭하다라고 했는데 나한테 지금 나 너 너무 좋아 이렇게 하고 시를 보냈으니 너무 보고 싶어 이렇게. 그래서 짤막한 종이에다가 몇 자 적어서 담장 밖으로 번졌어요. 근데 이 종이 내용이 끝내줍니다. 도련님 의심하지 마세요. 해질무렵에 만나요. 만납시다. 딱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여자 굉장히 적극적이죠. 이거 말하기 아니에요. 보여주기죠. 보여주기. 등장인물의 자기의 성격을 딱 단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헷갈리실까봐 아예 지워버렸어요. 말하기는 어떤 걸 말하기라고 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떠합니다 이렇게 서술자가 직접 얘기를 해주는 걸 말하기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에 이렇게 대사를 하거나 묘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지 유추해봐 하는 걸 보여주기라고 얘기를 하죠. 인물의 성격을 들어주는데 적극적인 최랑의 성격을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죠. 대사로. 계속 보겠습니다. 이생이 글대로 황혼이 깔리자 처녀의 집으로 갔어요. 문득 복숭아나무 한 가지가 담장 밖으로 넘어와서 흔들흔들 다가서 살펴보니 그네줄에 매달린 광주리가 바구니가요. 담 밖으로 들여져 있었어. 그래서 이생이 그 줄을 타고 담장을 넘어갑니다. 담장 타고 들어가요. 이 둘 사이가 대문을 못 넘네요. 왜요? 규율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규율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딴 행동. 지금 이거 조선 정기소설이거든요. 이 남녀가 7세가 되면 유별난데 이 친구들 지금 야밤에 담 탔어요. 만나려고. 그러니까 규범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이 김실습이라는 사람은 그 사랑이라는 감정을 규율보다 훨씬 앞세워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나 봐요. 트렌디하죠? 왜냐면 소설이니까. 동쪽 산에는 밝은 달이 걸렸어요. 밤이네. 꽃그림자는 땅 위에 머물러 있고 네, 달이 밝은가 봐요. 맑은 향기가 극히 풍겨져 나왔습니다. 향기까지. 이생이 생각을 하기를 신선이 사는 곳에 들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은근히 즐거웠지만 복숭아꽃이 있는 곳, 무릉도원, 신선이 사는 곳에 들어온 것 같았대요. 근데 사랑을 위해서 몰래 숨어 들어왔잖아요. 몰래 숨어 들어왔음을 생각하니 머리털이 곤두섰대요. 이건 뭐예요? 얘는 묘사죠, 묘사. 묘사는 보여주기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이생의 성격은 소심하고 겁이 많다는 거지. 계속 볼게요. 좌우를 두루번거리니 최씨 처녀는 꽃숲 속에 앉아 있는데 오호 시녀 향아와 함께 꽃을 꺾어서 머리에 왜 꽂았을까요? 어쨌든 예쁘라고 꽂았겠죠. 구석진 곳에 자리를 마련해 놓고 있었어요. 그녀 이생에게 먼저 미소를 띄웁니다. 먼저 두 구절의 시를 읊습니다. 이 여자 굉장히 진취적이에요. 그죠? 복숭아나무, 배나무 사이 꽃송이는 탐스러워요. 원한 금침 위로 달빛이 곱습니다. 여기 분위기 너무 좋고 낭만적이고요. 금침 이부자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부자리에 달빛이 너무너무 고와요. 이부자리가 아름답습니다. 오늘 한번 가볼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중인 거예요. 이 여자 굉장하죠? 계속 볼게요. 이생은 이어서 읽기를 다시 답례합니다. 또 제주꾼이잖아요. 어느 때인가 봄 소식이 샌다면 비바람이 무정하고 가련합니다. 봄 소식 뭐예요? 봄 소식 연애 스토리 두 사람이 연애한다는 소식이 새어나가게 되면 비바람이 무정하고 가련하니라. 비바람 뭐예요? 이거 시련이잖아요. 시련이 우리를 갈라놓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생이 시읽기를 마치자 여인 정색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잘해야 돼요. 이 남자 뭐야? 보고 싶다고 얘기해놓고 오라고 하니까 왔잖아. 그런데 지금 뒤로 빠지려고 하잖아요. 여의사가 적절한 시기에 딱 안색을 고치는 거죠. 최랑 진짜 밀당을 잘해요. 저는요 본디 도련님과 평생 함께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즐거움을 나누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도련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의외의 말씀을 하세요? 저는 비록 여인의 몸이지만 아무 의심하는 마음이 없이 나 너에게 지금 가고 있는데 장부의 의기를 지니신 도련님께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하나요? 만약에 다른 날 규방에서 우리 지금 여기서 있는 규방은 부녀자들이 머무는 방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 일이 부모님께 알려져 책망을 받는다 하더라도 소첩은 감당할 거예요. 소첩이 누구예요? 이거 채랑이에요. 이 고전 소설을 읽을 때는 같은 인물을 여러 개로 지칭을 해요. 여기서도 지금 채랑, 최씨처녀, 소첩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동일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향하는 시녀였죠. 방에 들어가서 술과 과일 내오너라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 따옴표 보이세요? 역시 따옴표를 통해서 최씨 처녀의 성격을 뭐하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대화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죠. 얘 굉장히 단호하고요. 직설적이고요. 진취적인 여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남자보다 낫네. 만약에 근데 지금 여기에 이생의 성격을 보니까 최랑이 너무라고 안 했으면 이야기가 진전이 안 됐겠는데요. 어쨌든 향아가 분부를 떠났어요. 분부대로 떠났어. 술상 차리로. 사방이 조용해가지고 사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생이 묻습니다. 여기 어디예요? 최여인이 답하죠. 여기는 북쪽 정원 가운데 작은 누각이고요. 저희 부모님이 외동딸인 저를 무척 사랑하셔서 여기 연꽃 있는 연못에 따로 누각을 지어주셨어요.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니 저한테 경치를 즐기도록 해주셨습니다.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요. 부모님 멀리 계셔가지고요. 우리가 웃고 떠들어도 쉽게 들리지 않을 겁니다. 여기는 우리 둘만의 낙원 파라다이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끊을게요.